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말할게요. 왜 저렇게 사시지? 이쁜 새 제가 또 길거리에서 잡아가지고 이거 놓고 밖에 나갔다 와서 보더니 또 없어요. 엄마, 너그 애비가 술안주를 해버렸다. 아따. 또 새도 잡수시고 타조도 잡수시고 또 양도 잡수시고.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요, 저 태어나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안 때렸거든요. 손찌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뭐 매를 갖고도 때린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거든요. 뭐 눈치를 많이 본다든지, 뭐를 무서워한다든지, 되게 불편해한다든지. 아버지가 한 번도 안 때렸는데요. 근데 또 희한하게 엄마한테는 뒤지게 쳐맞았거든요. 짝대기로도 쳐맞고 후라이팬으로도 맞은 적이 있고 욕도 뒤지게 쳐듣고. 근데 또 희한하게 엄마한테는 또 상처가 거의 없어요. 아니, 거의가 아니라 거의 아예 없는 것 같아요. 불편한 목넘김이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마당에서 등목 같은 거 하셨거든요. 노동일 하시고 집에 오면. 제가 본 아버지의 몸은 되게 다비드상 같았어요. 얼굴도 너무 잘생겼고 몸은 되게 조각 같고. 그러면서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아무리 몸이 좋아도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니까 그때 당시로는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나 봤더니, 자, 귀가 안 들리죠. 배움의 기회가 없죠.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이 돼요. 내가 그 일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이 나를 선택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머리로 할 수 있는 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순수하게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물론 몸도 머리를 써서 몸을 쓰는 거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는 너무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늘. 제주도에서 돌 깨는 일을 하셨으니까 다 야외에서 깨요. 여름에 너무 더워요. 그걸 야외에서 깨요. 겨울에 너무 추워요. 근데 그걸 또 해요. 위험해요. 그리고 이 일이 너무 힘드니까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몸에 기가 다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버지는 좀 저 노하우가 쌓여서, 저 경력이 인정받아서 뭔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계속 일용직 노동자로만 살았다가는 나이가 먹으면 힘이 들고 이 일도 할 수가 없고, 뭔가 미래에 이게 너무 미래가 위험하고 불투명한데, 그 생각을 이제 어린 나이에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로서는 그걸 할 수가 없죠. 왜? 뭐가 문제예요? 귀가 안 들리니까. 근데 다른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보다 석공을 잘 못해요. 아버지는 보통 사람보다 힘도 세고 정밀해서 돈을 20-30% 더 받는 걸 엄마는 항상 자랑스럽게 얘기하셨고,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무슨 조각가로서의 가치를 엄청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더 노동일을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시간이 지나면 계속 하락세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보다 일을 못하는 아저씨는 귀가 들려, 노하우가 있어, 경력이 쌓여, 그리고 머리를 쓰시니까 그 다음 단계로 뭘 하냐면 십장을 하는 거예요. 십장이 뭔지 들어보셨어요? 이게 노가다판의 용어인데, 매니저? You okay? Management. 매니저. 그래서 자, 제가 같이 시작했어요, 여러분하고. 여러분 다 우리 똑같은 노동자예요. 하루에 5만 원 받아요. 근데 제가 5년 10년 됐어요. 자, 그럼 노하우들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건설회사하고 시공사하고 중간에서 제가 빠리빠리하면 이분들이 건설회사가 바로 컨택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오야지나 십장이 있어서 저한테 야 이번에 이 공사하는데 이 정도 인원 필요해,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와, 돈은 얼마야? 그럼 제가 딱딱 전화해서 지금 오신 여러분 중에 누가 잘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 막 이름 못하는데 저한테 말대꾸만 계속 하는 그런 분이 있잖아요. 자, 그럼 그런 분 잘라버려. 그리고 말이 없지만 일을 되게 잘하고 솜씨가 좋고 시간을 잘 지켜. 그럼 제가 그런 분들을 선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시공사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50명 묶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수수료 받고 50명한테 건설사에도 또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조금 더 덜 힘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50대를 맞이할 수 있어요. 여기에 신뢰가 되면 브랜드가 돼서 매니지먼트 회사를 할 수도 있어요. 노동자들에 대한. 근데 아버지는 이걸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생 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아버지는 이제 또 막 친구분들하고 또 이제 같이 노가다 하시는 어른들이 있으니까 그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한라산 중턱에 일을 하러 가셨는데 목장에서 나온 양이 하나 있는데 무리해서 나온대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양 얘기가 나오잖아요. 양의 특성이 뭐냐면 양은 자기 혼자 무리를 찾아갈 능력이 없대요. 목자나 개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지가 혼자 떨어져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혼자 그 무리로 돌아가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양이 제주도 어떤 목장에서 나왔는데 아버지하고 친구분들하고 잠바로 양을 탁 이렇게 덮친 거예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먹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말할게요. 아버지 친구분도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양 잡수던 아버지 친구분들하고 아버지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막 이 무용담을 얘기를 하면서 양 잡아가지고 엄마가 마당에서 막 해가지고 막, 그리고 이제 엄마는 이제 돈이 없는 날은 이제 그 양 다 먹었으니까 두부에다가 두부 이렇게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양념장 위로 쫙 해가지고, 그럼 또 그 두부에다가 또 이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끝나면 또 싸우고 술 먹고 노래 들어간다사 짝짝짝짝짝짝. 또 어느 날은 또 타조 한 마리 또 잡아가지고 또 제주 타조 농장에서 뭐가 하나씩 꼭 나오더라고요. 농장 밖을. 그리고 또 뭐 이쁜 새 제가 또 길거리에서 잡아가지고 애가 다리 쩔뚝쩔뚝 되니까 비둘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동물을 너무 좋아해서 이거 놓고 밖에 나갔다 와서 보더니 또 없어요. 엄마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너그 애비가 술안주를 해버렸다. 아따. 그리고 또 새도 잡수시고 타조도 잡수시고 또 양도 잡수시고 또 강아지도 또 잡수시고 말 임금님만 먹었다는 말도, 제주도에 또 말국이 있거든요. 말도 잡수시고. 유일하게 저에게 좋았던 추억은 딱 하나. 공병이 많이 남잖아요. 공병. 그때는 2홉, 4홉 대병이 있었거든요. 2홉 돌이 지금 제일 작은 거, 4홉 이만한 거 있어요. 대병 이만한 거. 그거 마당에 막 있으면 이제 그거 모아서 전방에 가가지고 이제 그거 주면은 뭐 뽀빠이나 뭐 자야라고 뽀빠이 비슷한 거 있는데 그거 하고 뭐 이렇게 쫀득이랑 뭐 삼양라면 바꿔 먹고 뭐 그걸 어린 나이에서 보면서 맨날 뭘 다 먹고 막 노래하고 싸우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런 눈이 생긴 거예요. 왜 저렇게 사시지? 맨날 힘들다 말하고 맨날 술 먹고, 엄마는 뭐 맨날 뭐 잡아서 주고
뭔가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해야지. 저렇게 언제까지 술을 먹고 살 건가? 언제까지 이거를 패턴을 반복할 건가? 그게 어린 나이에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버지는 나이가 드셔서 더 이상 힘든 일을 못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아무런 보장된 제도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힘든 일을 할 수도 없고 몸은 다 골병이 들어버렸어요. 근육은 다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더 치고 나가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더 그 다음을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게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에서로 태어난 저한테는 엄청나게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러는 사람을 보면, 자기 개발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저랑 멀리 떨어진 사람을 보면 속으로, 그 사람한테 말은 직접 안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저렇게 사냐? 열심히 안 사는 사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제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와 매우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때 가차가 없는 거죠. 그게 누구냐?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일 강하게 제가 그렇게 다그쳐, 그냥 조졌다고 할게요. 그렇게 제일 강하게 조진 사람이 누구냐면, 저한테 뭘 배우러 오겠다고 했던 제자라는 사람들.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강사 안 돼. 너 그 뭐 말 잘해서 강사 될 것 같아? 네 삶을 바쳐야지. 그러니까 이 에너지로 막. 그러니까 이제 다 나갔죠. 근데 그래서 분명히 좋은 일이 생겼거든요. 근데 예상치 못한 노이로제가 걸린 거예요. 분명히 전에 한 달에 100만 원 받을 때가 있었는데 한 달에 200만 원도 받고 300만 원도 받고 500만 원도 받고 700만 원도 받고 1000만 원도 받는데, 그러면 나의 삶은 10배 성장했냐? 나의 삶은 10배 감사하냐?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습관이 붙어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지 않고 계속 미래를 준비하려는 습관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이 어떤 의미로서는 인생을 어떤 부분에서 더 재밌게 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돌리를 해봤어요. KBS 자연의 철학자들이라고 유튜브에 치면 그거 하나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제주도에서 돌리를 해요. 그 돌리를 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막 나요. 왜 그러냐면 저는 몇 시간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생 노가다야. 돌 이만한 거를 사람 손으로 100%, 그리고 망치로 모서리 깨다가 눈에 팍 튀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다리에 떨어지거나 손이 찢어져요. 너무 힘들어요. 힘드니까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나는 촬영용으로 이거 잠깐 하는데 아버지는 선택의 폭이 없잖아요.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은데 못 넘어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아빠는 왜 이렇게 술을 먹고 음식을 좋아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 노가다를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무조건 배가 고파요. 그리고 그거는요, 이제 끝나면 계속 뭔가, 여러분 막 하루 종일 망치질 3만 번 했어요.
돌 수만 킬로 날랐어요. 끝나고 저녁에 방울토마토랑 샐러리랑 비트 좀 마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신선돼서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뭐가 땡기냐? 무조건 고기가 땡겨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단백질이 땡겨요. 계란 안 돼요. 하루에 망치질 3번 하고 메추리알 30알 먹는다?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무조건 고기가 땡겨요. 이건 노동일을 해보시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고기 먹을 때 뭐에다가 고기를 먹어야 되겠어요? 그쵸? 고기 먹으면서 미란다를 먹는다든지 환타 파인애플 맛을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왜? 추운 데서 일했으니까 몸이 얼었어요. 이 언 몸을 제일 빨리 녹일 수 있는 건 추운 몸과 힘든 마음, 정신을 순간 녹이는데 제일 좋은 건 알코올이에요. 긴장했잖아요. 춥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고기에 술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술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너무 힘들잖아요. 노동일은 제가 해봐서 느낀 게 뭐냐면요, 이게 자기가 선택적으로 하는 노동일이 아니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제일 빨리 나는 힘은 술의 힘이에요. 술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술을 먹으면 힘든다는 걸 잠깐 잊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의 에너지를 오늘 갖다 쓰는 거예요. 계속 지하수를 갖다가 땡겨서 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너무 힘들고 너무 춥고 희망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내일 나는 또 노동일을 해야 되고, 아이들은 6이고 나의 돌파구는 없고 보상은 받아야 되고 추위는 녹여야 되고 긴장은 풀려야 되고. 그래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버지 친구분들하고 어머니 요 어른들 보면 좋은 고기 먹고 술 드시고, 이제 아버지는 귀가 안 들려서 그렇지만 어른들은 노래를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해보니까 동네 아저씨들 술 먹고 끝 느낌은 안 좋았지만 되게 많이 웃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져 먹고 양 먹고 말 먹고 온갖 좋은 거 잡수고 웃고 농담도 많이 하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돌아보니 내가 내 이미지, 내 자존심, 그리고 내 강박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불타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내 삶에 축제는 없는 거예요. 그 작은 축제들이.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은 너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뭘 막 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패밀리즘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가족. 가족을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전 요즘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 남편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끝은 공황장애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예의를 지키려 하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의를 지키고 매너 있게 말하고 행동하자. 아, 내가 이게 남편을 사랑하는 행동인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 이게 너무 내 매너 없는 말인가, 행동인가? 예의와 매너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랑이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다.